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난생 처음 영어, 쉬운 영어 배워볼게요. 긍정은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약속을 지키다. 우리 약속을 지키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keep one's promise. keep one's promis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속을 지키다라고 할 때 observe 라는 동사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observe는 우리가 어떤 규칙 같은 거를 지키는 조금 공식적인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약속을 지키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keep 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keep one's promise의 이 once 부분에는 my, your, his, her 이런 소유격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약속을 지키다 말고 약속하다. 과연 약속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make a promise. make가 만들다라니까 우리가 약속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ake a promise. 자, 이번에는요, 약속을 지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약속을 깰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약속을 깨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reak one's promise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reak가 깬다란 뜻이죠. 우리가 keep, 지키다의 반대요. break를 써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romise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romise는 우리가 약속이란 뜻도 되기는 하는데요. 어떤 좋은 전망, 어떤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밝은 빛에 좋은 징조를 바라보고 있는 캐릭터가 있죠. 이것처럼 promise는요. 좋은 전망이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heir future was full of promise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그들의 미래가 was full of 우리 be full of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미래가 was full of 가득 차 있었습니다. promise 어떤 좋은 전망으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차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말로 내뱉어 보겠습니다. 약속 지키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keep one's promise.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She kept her promise to visit his grandmother. 그녀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그런 할머니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promise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시면요. 뭐뭐 하기로 한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 Did you keep your promise to finish your homework?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romise to finish your homework. 너 숙제 끝내기로 한 그 약속 너 지켰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Keep your promise to her. 그녀에게 한 약속 좀 지켜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도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She kept her promise to visit his grandmother. Did you keep your promise to finish your homework? Keep your promise to her.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만 보고 도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뱉어보는 게 우선입니다. 절대 앞으로 넘기지 마시고 바로 도전해보세요. 그녀는 그의 할머니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너는 숙제 끝내기로 한 약속을 지켰니?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She kept her promise to visit his grandmother. Did you keep your promise to finish your homework? Keep your promise to her 였습니다.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으로 듣기 연습도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I beg you, please keep your promise. I beg you, please keep your promise. I beg you, please keep your promise. Keep your promise. Keep your promise. Keep your promise. I kept my promise. I kept my promise. I kept my promise.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공부 습관을 잡는 법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습관 잡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공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요. 우리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우리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요.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의 추천은 냉장고예요. 우리 냉장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 수 있으니까요. 꼭 냉장고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루에 자주 가는 공간이 있다면요. 그 부분에 체크리스트처럼 붙여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신다면 공부 습관을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저의 조금 더 꿀팁을 더 드리자면요. 너무 큰 걸 잡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공부한다, 2시간 공부한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긍정지쌤 영상 하나 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체크리스트가 여러 개 있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이 좀 틈틈이 이루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를 외우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 공부를 할 때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게 하루에 총 3개의 이제 체크리스트를 잡는데요. 그 하나를 위해서 3개를 굳이 3개나 체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하나를 이렇게 체크하는 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잘게 쪼개면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방법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음 표현. 마감을 지키다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마감. 마감을 지키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make the deadline. make the deadlin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데드라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마감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마감 시간도 괜찮고요. 그런데 데드라인을 지키다라고 할 때요. meet the deadline을 써줄 수도 있어요. meet이 맞추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만나다라는 뜻도 되고 맞추다 라는 뜻도 돼서 meet the deadline을 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make의 의미를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make라는 게 기본적으로는요. 만들다 이런 느낌도 있죠. 근데 make가요. 어떤 장소나 위치에 가다 가까스로 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마지막 기차 시간에 맞춰가자라고 할 때요. make the last train 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갑자기 왜 기차를 만들지? 혹은 데드라인을 만든다고? 내가 데드라인 설정하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make the deadline을 들었을 때요. 내가 데드라인을 만들라고 라고 하지 마시고 데드라인 맞추라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데드라인을 설정하다는요? 네, set을 써주시면 돼요. set the deadlin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make는 어떤 것을 가는 느낌, 맞추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과 부분만 보고 도전을 해볼게요. 마감을 지키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make the deadline. 이번에는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can make the deadline. 나 마감 지킬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We managed to make the deadline. 우리가 가까스로 마감을 지켰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 managed to 동사 원형은요. 가까스로 뭐뭐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He made the deadline. 그가 마감을 지켰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문장도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I can make the deadline. We managed to make the deadline. He made the deadline.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도전 한번 해볼게요. 나 마감을 지킬 수 있어. 우리는 가까스로 마감을 지켰어. 그는 마감을 지켰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I can make the deadline. We managed to make the deadline. He made the deadline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듣기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But we can still make the deadline. But we can still make the deadline. But we can still make the deadline. We're never going to make the deadline. We're never going to make the deadline. We're never going to make the deadline. Look, I didn't make the deadline. Look, I didn't make the deadline. Look, I didn't make the deadline. 다음 표현입니다. 저 옆에 침대가 너무너무 예쁘게 정리되어 있네요. 침대 정리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make the bed. make the bed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보면요. b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러 가는 그 침대라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bed를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도 좀 배워볼게요. 이제 우리가 잠들러 갈 시간이야, 자야 할 시간이야 하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It's time for bed. It's time for bed.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time to go to the bed.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for bed. for b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for이 무엇을 위한이니까 침대를 위한 시간. 즉, 자러 가야 할 시간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표현. 이번에는 누군가가 침대에서 계속 자고 있습니다. 자, 너 빨리 침대에서 좀 나와 라고 하고 싶을 수 있죠. 침대에서 나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get out of bed. get out of bed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get out of 하면 어떤 거에서 나오는 거고요. bed. 우리 침대란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표현. 이번에는요, 뭔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혹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좀 침대에서 쉬는 시간 많죠? 자, 우리가 침대에서 쉬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stay in bed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bed, 침대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웠어요. 그럼 오늘의 주된 키포인트였던 침대 정리하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잘하셨어요. make the bed, make the bed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forget to make the bed. 침대 정리하는 거 너 잊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I hate to make the bed. 나 침대 정리하는 건 싫어 라는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 You should make the bed. 너 침대 정리해야 돼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 저번에 should의 느낌을 배웠었죠. should는 어떤 것의 권고사항, 어떤 꼭 해야 된다 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문장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Don't forget to make the bed. I hate to make the bed. You should make the bed.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도전 한번 해볼까요? 침대 정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난 침대 정리하는 것 싫어. 너 침대 정리해야 돼.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정답은요. Don't forget to make the bed. I hate to make the bed. You should make the bed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듣기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Make the bed. Make the bed. Make the bed. I'll make the bed. I'll make the bed. I'll make the bed. Why should I even make the bed? Why should I even make the bed? Why should I even make the bed? 다음 표현 지금 딱 용기를 내고 있어요. 용기 내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find the courage. find가 찾다죠. 찾았는데 the courage. 용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찾다, 즉 용기 내다라는 표현으로 find the courage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용기를 찾지 못하는 상태, 즉 우리말로는요,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연 용기가 부족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lack the courage. lack the courag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lack이라는 거는 부족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부족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용기가 너무 없어요. 이렇게 기죽고 있을 때는요. find the courag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는요. 그냥 have courage, 용기 내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한테는요. have courage를 좀 더 많이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encourage라는 동사를 좀 살펴볼게요. encourage 같은 경우는요, 격려하다, 뭔가 토닥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것을 하라고 제안하거나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동사를 잘 살펴보면요. courage, 용기 앞에 이 n이 붙어 있어요. 이 n이 붙어 있으면요, 뭐뭐 하게 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encourage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용기를 하게 하는 거니까 격려하다가 되겠죠. 이번에는 한국어 부분만 보고 떠올려 볼까요? 용기 내다는요? find the courage.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You need to find the courage. need to 하면은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용기를 내야 해. 너 용기 내야 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ll find the courage. 나는 용기 낼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He couldn't find the courage.
그가 용기를 낼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저와 함께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You need to find the courage. I'll find the courage. He couldn't find the courage.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어 문장만 보고 도전해볼게요. 너는 용기 내야 해. 나는 용기 낼 거야. 그는 용기 낼 수가 없었어.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You need to find the courage. I'll find the courage. He couldn't find the courage 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듣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Couldn't find the courage. Couldn't find the courage. Couldn't find the courage. But I couldn't find the courage. But I couldn't find the courage. But I couldn't find the courage. You will find your courage. You will find your courage. You will find your courage. 다음 표현입니다. 우리가 뚜껑을 닫는 것.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뚜껑 닫다는요? 정답은 put the cap. put은 우리가 두다란 뜻이고요. cap이 뚜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put the cap 하면 당연히 뚜껑 닫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뚜껑을 닫을 때마다 put the cap 이렇게 외워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어떤 분들은 close the cap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닫는 느낌은요. put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입니다. close the door, 문 닫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뚜껑을 닫는 거는 뚜껑을 두는 거기 때문에 put the cap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뚜껑을 이렇게 닫을 때도 있고요. 뚜껑을 약간 돌려서 닫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영어로 뚜껑 돌려서 닫다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screw the cap. tight를 뒤에 붙이면요. tight, 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crew the cap tight 하면은 꽉 돌려 닫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와인병은 우리가 코르크 마켓을 딱 이렇게 끼워두잖아요. 우리 코르크 마켓을 다시 와인병에 꽂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put the cork back in the bottle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ut the cork, 코르크에 다시 back, 넣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떠올려 볼게요. 뚜껑 닫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put the cap.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put the cap on the bottle. 뒷부분에 on 하고 뒤에 부분에 이제 원하는 대상이 나오면 되겠죠. I put the cap on the bottle. 나는 병에 뚜껑을 닫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 Did you put the cap back on the pan? 너 펜 뚜껑 다시 닫았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Put the cap on the marker. 마커에 그 뚜껑을 좀 닫아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도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I put the cap on the bottle. Did you put the cap back on the pan? Put the cap on the marker.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도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병의 뚜껑을 덮었다. 너는 펜 뚜껑을 다시 덮었나요? 마커의 뚜껑을 닫아라.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빠르면 잠깐 멈추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정답 확인 한번 해볼게요. I put the cap on the bottle. Did you put the cap back on the pan? Put the cap on the marker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듣기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You put the cap on that. You put the cap on that. You put the cap on that. You should probably put the cap back. You should probably put the cap back. You should probably put the cap back. 초간단 문법입니다. 1분도 안 되니까 잠깐 보고 가세요. few와 a few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few, a few는요. 일단 공통점은요. 뒷부분에 셀 수 있는 대상이 와야 돼요. 차이점은 이제 의미의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few는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가깝고요. a few는 약간 있는 아주 소수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a few candies 하면은 나 캔디가 약간 있어 라는 느낌이고요. I have few candies 하면은 나 거의 없어. 나 캔디가 거의 없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그릇에 문이 반이 있으면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안 차 있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물이 약간 있네 라고 긍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느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few는요 거의 없는 약간 부정의 뉘앙스가 강하고요. a few는 약간 있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헷갈리신다면요. few 앞에 지금 어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 a few 앞에는요 어가 약간 있으니까 약간 있는 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대성공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이 대성공 도장까지 꼭 한번 받아가세요. 이런 문법 같은 것도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복습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복습이라는 거를 한꺼번에 하려고 미루지 마시고 아침에도 한 번, 점심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지나가다가 한 번, 뚜껑 닫을 때마다 푸터캡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어, 더 쉬운 영어, 더 일상적인 영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긍정지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